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우울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마음 건강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EAP 전문기업 마인드트리의 홍필수입니다. 우울은 약한 사람만 걸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특별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울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삭히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은지 씨는 최근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실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질타하고 나는 왜 자꾸 이럴까?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은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더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울감 또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잠재되었다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B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마다 항상 위축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대화를 이렇게 잘 못하지? 왜 사람들과 말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순간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직장인 B씨도 점점 우울감과 심지어 우울증으로 깊어지고 있는 단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울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 관계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소외감,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것으로 벌어지기 위한 내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반복되는 실패,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울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어. 우울은 이렇듯이 소속감이나 또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감, 내가 사람들부터 멀어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내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감정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우리 삶에 우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좋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집중하는 것에 잘 되지 않고 작은 것에 쉽게 지치거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심지어 예전에 비해서 말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별로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피로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우울감이 심해지면 나에 대한 자책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자해 행동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들은 대부분 우울감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우울감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런 신호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식사나 수면의 질이나 일하는 것이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일상의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침체기에 빠져들 수는 있죠. 하지만 우울증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질환의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감정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속 시간도 길고 내 몸에 또는 내 환경에, 마음에 주는 영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신호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우울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근율이 높아지고 의욕 상실 등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왜곡하면서 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은 방치하면 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인지하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들이 자주 떠오를까요? 첫째, 나는 타인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에게 항상 짓만 대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울이 만들어낸 왜곡된 렌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벗어나는 것은 큰 변화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간단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주어진 것들 중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그 가치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모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취미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우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를 더 가라앉히고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울이 주는 긍정점도 있는데요. 우선 내 생각을 좀 정리하게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잠시의 휴식을 갖게 해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우울감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창의력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우울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우울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라는 신호로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늘 관리하죠. 그처럼 우리 마음도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을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